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3장 제품 설계 및 공정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품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일단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영국의 그 글락소 웰컴사라는 데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잔탁이라고 하는 위장약 있죠. 예. 그러면 이런 위장약이요. 이게 이제 95년도에 그 4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억 달러 정도 되는 매출은 우리나라 전체 제약회사의 매출액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물건들을 만들어내냐 따라 가지고요. 기업의 매출,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어떤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을 이제 개발하는 거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뭐 신제품을 도입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제품을 잘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의 어떤 발달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온다든가 새로운 게임이 뭐 출시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 기존의 제품으로 인해서 기업의 매출액이 뭐 증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활명수, 뭐 바카스, 그 다음에 뭐 새우깡, 그 다음에 뭐 초코파이, 뭐 이런 것들은 그 기업의 상당한 매출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각 회사의 그 성장률 중에, 그러니까 그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어떤 성장률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신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한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도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기업의 가치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어떤 신제품을 도입하는 어떤 전략으로는요, 거기 보시다시피 이제 시장 지향적 전략과 그다음 기술 지향적 전략, 그다음에 다기능 간 협력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향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뭐, 시장에서 팔릴 만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팔릴 만한 제품, 판매 가능한 제품. 그 다음에 기술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다기능 간 협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어떤 부서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부서에서만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잘 파악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기술 부서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뭐 마케팅 부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들을 잘 협력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떤 신제품 개발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제품 개발 단계는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 창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3M 같은 경우는요, 신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신제품의 어떤 아이디어의 약간 3분의 2는 고객의 불평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잖아요. 왜 이거 제품 왜 이래요? 이런 어떤 불평을 좀 이제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개발해낼 수 있고 새로운 제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요새 새로운 제품들은요, 기업 내에서 창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개인들이 이제 많이 개발해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비행기는 뭐 라이트 형제가 만들어내고, 뭐 증기기관차는 뭐 와트가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들이 이제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융합되고 협업이 필요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어떤 개인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이제 개발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어의 원천은 고객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요. 그거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막 개발이 막 되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를 이용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뭐 앱들이 막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신제품 개발 단계의 첫 번째는 아이디어의 어떤 창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타당성 분석입니다. 타당성 분석.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그 제품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아이디어라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품 개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선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선정 같은 경우는 여러 아이디어 중 최상의 아이디어를 가려낸 것으로 시장 잠재력, 그 다음에 재무적 타당성, 그 다음에 생산 적합성,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테스트를 거쳐 선정된다고 하는데 이 시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시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과연 팔릴 수 있겠느냐. 이걸 갖다가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타당성은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벌 수 있겠느냐. 예, 그런 거고. 생산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합한다면 이제 제품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설계를 보시면 이 제품 설계란 개발 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쨌든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냐 진짜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정 설계라고 있는데 이제 공정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제품을 만들기로 했다면 이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거냐 라는 게 바로 공정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공정 설계까지 맞추면 이제 새로운 제품을 이제 생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 제품의 정의는 뭐 여러분들 그 책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책에 우리 교재 그 74페이지인가? 예, 거기 보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제품의 어떤 정의를 갖다가 한번 본다면 제품의 정의는 첫 번째로는 이제 그냥 물리적 화학적 요인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거 그냥 딱 그 제품 형태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이제 물리적인 화학적인 요인 이외에도 더하기 색상이라든가 스타일, 포장 등 심미적 요인을 포함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공부할 때도요. 뭐 품질만 좋고 가격만 싸다고 해서 그 제품이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품질적인 어떤 측면에다가 플러스 감성적인 면이 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제품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그다음에 뭐 중국산 뭐 스마트폰이 있다. 우리가 솔직히 뭐 품질은 뭐 요새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중국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는 웬만한 기능은 다 되고 잘 됩니다. 예. 가격은 근데 거의 반값입니다. 중국산 스마트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애플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건 이제 어떤 감성적인 어떤 면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품질이라든가 가격만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만든 뭐 화웨이라든가 뭐 샤오미라든가 뭐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 설계 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잠깐 영상으로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봤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기 그 8인점에서 이런 카트를 갖다 밀고 다니는데 물건을 갖다가 허리를 숙이면서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제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프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갖다가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예. 아이디어를 내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실제로 제품을 설계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밀면 올라오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 개발의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책으로는 뭐 우리 76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그 기초 연구, 뭐 응용 연구, 뭐 개발 연구라고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연구는 순수한 과학적인 연구겠죠. 그 다음에 응용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구체적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발 연구는 이렇게 뭐 기초 연구나 응용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뭐 그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뭐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개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품 수명 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제품 수명 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품 수명 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마케팅 시간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영 전략 시간에도 그렇고 아마 자세히 잘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안 배웠으면 이제 그런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제품 수명 주기는 크게 이제 네 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입기,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어떤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뭐 인력과 설비, 어떤 공정에 좀 다른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뒤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키아나 두산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제품 수명 주기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쇠퇴기로 접어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도 떨어지고 이익도 급락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몰락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키아 같은 경우는 목재나 펄프를 제작하던 회사에서 휴대전화로 바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두산은 원래 이제 식품이잖아요, 식품. 예, 그렇죠. 그래서 식품 회사였던 주력이 식품이었었는데 지금은 식품은 매각하고 이제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 업체로 탈바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제품 수명주기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뭐 노키아나 두산 같은 뭐 그런 어떤 기업들의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뭐 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으니까 잠깐 봅시다. 제왕이었던 코닥 어, 기억하시죠?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몰락했는데요. 반면 캐논은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일본 기업의 예, 코닥은 몰락했고 캐논은 빠르게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산 기업, 우리나라 국내 최장수 기업인 두산 기업. 예. 자, 이 맥주 뭐 오비 맥주 잘 아시는데 그런데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맥주 사업을 중단하고요. 예. 그 다음에 중공업 기업으로 변신을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코닥과 노키아, 두산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설계의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설계 단계는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예비 설계입니다. 예비 설계. 우리 교재로는 페이지 7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제품 설계 단계 첫 번째 예비 설계가 나오는데, 이 예비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신제품의 아이디어를 구체적 제품으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실제 구체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어떤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TV를 만들어낸다면 뭐 크기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다른 그 제품하고 어떤 차이를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부 설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구체화된 제품의 속성, 우리는 아까 속성을 규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내겠다. 근데 이런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 설계. 그래서 제품의 그 작동 방법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과 원가 그리고 경쟁 제품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품질을 가진 제품을 개발할 것인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뭐 물론 이제 그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품질을 갖다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품이 잘 팔리거나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어떤 비용 대비해서 적절한 품질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형태 설계입니다. 형태 설계. 제품의 물리적인 외양을 갖다가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를 할 거냐. 옛날에 그 삼성전자에서 그 보르도 TV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같은 TV이지만 굉장히 좀 그 약간 뭐, 포도주 색깔도 띠면서 뭐, 아주 둥구스름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의 물리적인 어떤 외양을 이제 설계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설계입니다. 자, 이 생산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제품 생산의 용이성 및 비용과 관련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물건을 갖다가 생산을 해낼 건데, 자,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 방법들 중에서 비용을 갖다가 최대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제 알아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과 관련된 개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생산 방법 중에서 좀 더 이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이제 가치 분석 설계, 동시 설계, 품질 기능 설계 등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치 분석 설계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가치 분석 설계부터는 이제 좀 다른 강의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